이번에 그릴 그림은 스케치를 하면서 인체를 구성할 때 체크를 해놓으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얼굴 그릴 때나 뭐 이런 거 그릴 때 좀 알아두면 좋은 것들, 그리고 이제 형태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스케치를 해볼 것 같고요. 뭐 이거는 그냥 보시면서 뭐 이런 것도 체크하면 좋다라는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토시를 구성을 할 때 저는 주로 2점 토시를 좋아하긴 하는데, 뭐 간단하게 뭐 대략적인 토시에 대한 어깨선, 허리선, 골반선, 무릎선, 발 위치 같은 거 확인해 보면서 그리면 좋고요. 또 스케치면 이런 것들 그냥 러프하게 그리면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방향을 정해놓고 그리는 게 좋다. 카메라가 이 인물을 볼 때 토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생각을 하면서 그리면 훨씬 더 그림에 입체감이 생기고 공간감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좀 생기기 때문에 만들어보고 그리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깨선을 먼저 그리고 이제 이거에 맞춰서 갈비뼈를 그립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옆구리, 이제 팔 튀어나온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서 그리려고 하는 게 좋고요. 바로 이제 옆구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옆구리를 넣어주면서 상체 앞에 부분하고 뒤에 이제 척추의 두께감 그런 걸 좀 인지하려고 하자라는 기준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골반이 시작되는 부분하고 팬티 라인 같은 거 좀 외워두면 좋고요. 또 엉덩이가 좀 뒤로 빠져 있으니까 엉덩이 부피감 또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보는 눈을 좀 가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뻗을 때도 무릎의 위치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체크를 해놓으면서 그리면 좋고요. 다리에서 이제 원기둥을 뽑을 때에도 엉덩이 두께감 얼추 잡으면서 다리뼈 튀어나와 있는데 위치 좀 보고 엉덩이랑 같이 라인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토시를 만들어 가면서, 그리고 무릎이랑 분리해서 이제 다리 중심이랑 무릎 방향, 다리를 약간씩 회전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좀 보면서 이제 발목까지 이렇게 토시를 잡아봅니다. 종아리 튀어나오는 데도 한번 봐주면 좋고, 뒤꿈치, 그다음에 발등, 저는 이제 하이힐을 신길 거라서 뒤꿈치가 좀 올라와 있게 그렸습니다. 그다음에 발가락, 한 발을 이렇게 그렸고요. 나머지 발도 이제 뭐 하체는 어느 정도 나왔죠. 상체랑 하체랑 연결을 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놓고 러프 초안을 짰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체에서 팔을 뽑을 때 팔은 이제 쇄골이랑 어깨뼈가 삼각근이랑 같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쪽 어깨를 좀 이렇게 튀어나오게 그릴 거예요. 앞으로 좀 빨려서 나오게 이런 식으로 어깨를 좀 앞으로 뺄 겁니다. 그리고 손목을 한 이 정도에서 만들 거고, 어깨 중앙이 어디 있는지 좀 인지하고 대흉근이랑 이제 쇄골이랑 이제 같이 보고 손을 아마 이런 식으로 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반대쪽 팔은 총을 잡고 있을 거니까 어깨가 그래도 올라가는 쪽이 조금 더 귀여울 것 같아서 좀 더 올리고 이제 팔을 좀 뒤로 뺐다가 이쯤에서 이제 팔이 나와서 총의 약간 몸통 부위를 잡게 만들 거예요. 손을 이런 느낌으로 잡지 않을까 싶어요. 대흉근 상단 쪽, 이쪽을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이제 가슴을 좁을 건데 약간 바리걸 옷을 입힐 거라서 약간의 가슴이 좀 있는 캐릭터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가슴의 중앙이랑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다 이제 체크를 해보면서 형태를 조금 보고요. 공부할 때는 내가 모르는 형태의 두께감을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하듯이 그리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일단 이런 느낌으로 인체를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복부선을 좀 연결시키면서 배꼽 위치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랫배 복부 좀 잡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척추 위치 아까 전에 잡았던 이 라인을 타고 올라와서 여기가 이제 목 뒤입니다. 목 뒤가 될 거고 이쪽이 목 앞이 되겠죠. 이렇게 목을 뽑을 수 있다. 얼굴은 뒤에 있는 척추 라인을 보면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약간 고개를 숙이게 그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턱이 좀 당겨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체를 러프하게 맞추고, 여기서 이제 느낌을 한번 더 볼 거예요. 약간 좀 더 엉덩이 뒤로 빼고 몸의 라인을 좀 더 만들고 싶어서, 투시가 대략적으로 만든 상태에서는 좀 인체를 적당한 이렇게 느낌 잡아주는 정도로 뷰티파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건 괜찮거든요. 균형이 어느 정도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고친 다음에 계속 체크해야 될 건 계속 체크하면서 이제 2차 러프로 넘어가서 조금 더 이제 형태를 좀 더 구체화를 시켜볼게요. 가슴 그릴 때 팁은 대흉근을 좀 이해해야 돼요. 대흉근이랑 가슴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대흉근 위에 올라와 있는 물주머니다, 물풍선 같은 형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는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대흉근을 조금 이해를 하면은 대흉근이나 삼각근이랑 이제 어깨뼈랑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겨드랑이랑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명확하게 좀 체크할 수 있으면 훨씬 진짜 수월해지거든요. 가슴을 그릴 때. 거기 위에다 진짜 물풍선 딱 얹으면 가슴의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기가 좀 쉬워서 그 대흉근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라인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감을 익히면 훨씬 가슴을 그릴 때 수월해집니다. 약간 이 스케치 설명하려고 했던 게 서브컬처에서 바니걸 스킨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니걸 그리면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좀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인체 라인들을 잡아놓은 것들 있잖아요. 앞에 중심선이랑 이제 복부선, 골반, 다리뼈, 뭐 이런 다리 중심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잡아놓으면 유상을 그릴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바니거 같은 경우에는 옷 자체가 이제 복부선을 타고 오는 느낌으로 재봉설이 되어 있고 중심선이랑 같이 이렇게만 연결시켜줘도 일단은 기본적인 옷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이 정도로 약간 이상을 좀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자켓을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건데 사실 이 스케치를 하게 된 이유가 자켓이랑 총 때문입니다. 총. 이 두 개를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1시간이 넘었어요. 자켓을 그릴 때 우리가 이제 좀 알아두면 좋은 것들 설명을 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캐릭터가 입을 만한 옷은 우리 서브컬처에서 자주 그리는 자켓일 것 같고 대부분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자켓은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한 번쯤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 캐릭터한테 입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이게 정면을 그리면 되게 쉽거든요. 표시가 안 들어가면 쉬우니까. 일단 카라 부분이 있고 안쪽 이제 지퍼 잠글 수 있을 만한 게 있고 여기에는 이제 지퍼가 달려있겠죠.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고 전 여기다가 이제 주머니도 하나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주머니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게 주머니에 2개 정도 갈래를 좀 만들어서 패턴을 좀 만들어주고 자켓 밑에 한 번 더 뭔가 고정시켜볼 만한 단추 같은 걸 만들어주고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몸을 감싸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부터 팔에 튀어나오고 팔의 기장도 어느 정도 좀 잡아주면 좋아요. 웬만하면 주름이 안 잡히는 쪽으로 기장을 먼저 선택을 해놓고 그리고 끝단에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건지 이 소매 부분에 어떤 식으로 형태가 마무리가 되는지를 한번 잡아주면 좋고요. 자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이 친구한테 이 옷을 입힐 건데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랫부분에 이쪽 면하고 두 번째로는 이 카라의 부위에 되는 이쪽 라인 자 이거를 그냥 B라고 하고 얘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이 튀어나오는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이거 안쪽 면을 B라고 할게요. 자, 요거 이 ABC를 찾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 입힐 때 저는 약간 반쯤 걸쳐서 입힐 겁니다. B를 먼저 찾아주면 되고요. 이 팔에 눌려 있을 것 같아요. D 라인 중에 하나가 이 정도로 걸쳐 있거나 좀 삐져나올 수 있게 눌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좀 어깨를 좀 오픈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D를 멈추는 게 아니라 D가 반대편 D까지 찾아주는 거예요. 이 정도 감싸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D가 이렇게 한 번 더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안에 이제 D 라인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D의 라인을 먼저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A의 라인을 찾아줍니다. A의 라인을 찾아줄 때 여기서 이제 안 보이지만 이 C의 중앙 부분도 함께 찾아주면 좋아요. 그래서 A가 이렇게 와서 이쯤 어딘가에 이제 팔에 튀어나온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 어딘가가 중앙이고 그 뒤를 넘겨서 이제 A 아래 부분 반대로 좀 찾아주면서 A 아래 부분이 D랑 만나겠죠. 뭐 이렇게 연결될 거다라는 걸 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와 D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찾아줄 겁니다. B가 이쪽은 팔에 눌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A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카라가 나오는데 손에 한번 끼겠죠. 얘도 손에 한번 둘렸다가 튀어나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튀어나온다 하는 게 B1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B1을 찾아주고요. 이 친구를 B2라고 하겠습니다. B1을 반대편도 찾아주자면 이 B 라인을 타고 올라와서 이쯤에 이제 B1이 끝나겠죠. 아 여기서는 B1이 끝난다 라는 걸 좀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B2를 찾아줄 건데 B2는 약간 좀 털질감으로 할 거라서 이거가 좀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B2다 넘어가서 이 D 라인과 같이 가다가 여기서 한 번쯤 이게 좀
뻥긋하게 튀어나와서 그런 느낌이 나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비트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C를 찾아줄 겁니다. C를 찾아줄 때 이제 어깨선이다 보니까 이 A의 요 기장만큼 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눌려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기장만큼 눌려있으니까 팔토시가 이렇게 두께가 있을 테니까 C가 한 이쯤에 있겠구나 라는 거를 찾아줍니다. 아, 이쯤에 있겠지. 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찾아주고요. 이제 반대편 C도 찾아줘야겠죠.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팔이 이쯤에서 튀어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A 중심, 반대편 A 중심 찾아보면 그대로 올라가면 이제 이쯤에서 C가 있는 겁니다. 이 팔이 시작되는 지점을 찾으면 이제 뭐 이쪽은 이제 뭐 팔이 튀어나오고 팔을 이렇게 넣어주고 네, 이거를 조금 압축시켜서 낑기는 게 많으니까 이걸 연결시켜주면 이제 팔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혼자 찾으려고 하면 못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이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버버하거나 이제 뭐 자료를 봤는데 그 자료를 보고 그 자료를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말했던 A, B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A 라인이 어딨지? B 라인이 어딨지? 이거를 찾아보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체크를 하는 버릇을 들여놔야 자료를 조금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팔 부분에 압축되어 있는 주름을 그리는 게 좀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자료를 찾아서 봐라라고 하는 게 제일 좀 좋은 방법이거든요. 주름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형태가 압축되어 있으면 대부분 형태는 우리가 캔을 찌부하면 이렇게 주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찌부가 되잖아요. 이렇게 압축을 하면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천인 거예요. 또는 이제 가죽이거나 팔의 투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도 투시가 이렇게 와야 돼요. 얘 투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시가 이렇게 와야 돼요. 주름의 흐름 또한 이게 자료랑 내 그림이랑 또 합이 안 맞을 때 그러면 투시가 좀 다를 때 그냥 자료를 무지성으로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엄청난 오차가 생겨요. 그러면 그 오차가 생기면 투시가 무너지고 투시가 무너지면 나는 나름 이제 뭐 주름을 그린다고 그렸는데 뭔가 그려보고 나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ABCD의 기준을 잡고 주름을 자료랑 보면서 내 투시랑 맞는지 내가 그린 캐릭터의 투시랑 맞는지도 확인을 해보면서 그려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찌부가 됐다라는 거를 최대한 팔꿈치의 투시선과 교체가 되면서 이게 팔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쪽도 한번 눌려야겠죠. 그러면 왔다가 눌려서 이런 느낌으로 와서 한 번 더 볼록 튀어나오게 만들어주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투시니까 조금 덜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거고 빨려 들어가는 투시여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온전하게 이제 B1 라인이 이제 이 주름으로 인해서 좀 변형이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B1도 약간 좀 달라지겠죠. 형태가 빨려 들어가면서 가슴엔 좀 눌려 있을 거고 뻗어 나와서 B1이 나오고 끝에는 이제 지퍼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B1이 이제 좀 내려왔다가 이제 A 라인으로 들어올 때 지퍼 라인까지 뭐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B2 라인인 이제 이 털뭉치 라인을 좀 다르게 빼면서 두께감 조금 더 키울게요. 그래서 볼록 튀어나와서 뒤로 넘어간다 라는 두께감을 좀 키워가지고 아, 여기서부터는 뒤로 넘어갈 거야 라는 느낌으로 해주고 뒤로 넘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켓의 러프는 일단 여기서 끝내고 이제 총을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고 있을 거거든요. 저격총을. 저는 이제 총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근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총을 그리려고 하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라는 것들이 있어요. 간단한 이제 비율이나 이런 것들 좀 설명드리고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디자인까지 하는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총도 기본적으로 총의 형태가 엄청 다른 게 아니라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권총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거기에다가 저격총은 한 번 더 뭔가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나 아니면 약간 어깨 견착이 좀 가능한 형태로 좀 뽑아버리면 좀 더 반동이 심하다, 좀 센 총이다. 근데 여기 위에다가 멀리 보는 것 같은 거를 뭐 착용한다, 사거리가 길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 게 저격총이기 때문에 제가 저격총을 좀 갖고 왔습니다. 디테일하진 않지만 이 형태의 구성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총이 뿅 나오면 이제 저격총의 형태가 됩니다. 총기는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냥 요 비율만 알면 돼요. 탄창을 넣는 곳을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BC 또 할게요.
총기를 사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불편할 만한 게 있기는 해요.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이해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알면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키워드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수류탄을 장착하는 위치를 잘못 붙였다가 욕을 엄청 먹은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 비율을 먼저 그리고 그대로 캐릭터한테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뽑을지. 저는 한 이 정도까지 뽑고 싶었어요. 이 정도 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이쪽 손으로 여긴가 어딘가 만지게 하고 싶고, 이쪽 손으로 이런 데를 뭔가 좀 살짝 대고 있는 그런 느낌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투시를 맞춰야 되니까 이제 다시 또 투시 지옥으로 왔어요. 어쨌든 이 슈퍼 저격총을 이제 이 캐릭터한테 안겨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러프하게 투시를 먼저 잡고요. 항상 좀 쉽게 박스 형태로 잡습니다. 뒤의 영역부터 먼저 박스 형태로 잡아볼게요. 얼추 러프하게 잡았으면 얘를 그대로 그리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ABCD 만들어 놓은 거 친구랑 같이 돌립니다. 평평하게. 자, 이렇게 다시 돌려와요. 자,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문제가 쉬워졌어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ABCD를 맞추면 됩니다. 느낌이 그냥 그럴싸하게만 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슈퍼 저격총 풍기 매니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다시 돌려서 아까 전에 쟤한테 맞췄던 거를 한번, 자 이제 이거를 얘를 선을 따면 됩니다. 근데 이 선을 딸 때는 세워서 선을 땁니다. 위아래로 직선을 그으면서 선을 딸 거기 때문에 최대한 직선에 가깝게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서부터는 기존에 또 총기 자료를 본다기보다는 좀 디자인이 된 총기 자료를 보면 좋고요. 보증은 조금 나름 지키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대망의 선 따기까지 끝나서 이제 이 친구한테 이렇게 안겨주면 되겠죠. 맞다, 하나 더 설명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강의를 하다 보면 옷 같은 경우도 기준점을 좀 잡고 그러잖아요. 양갈래 머리카락 뽑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거든요. 인지하면서 어디서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두께감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면 좋거든요. 양걸레도 두께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께감, 이걸 그릴 때 종이 뽑듯이 머리카락을 뽑아야 되거든요. 뭐 일본 작가님들이나 이제 한국 작가님들 중에서 뭐 잘하시는 분들, 서브컬처 쪽에서 그런 분들이 이제 머리카락 그리는 거 보면 피릭피릭 그리면 이제 약간 덩어리가 다 나오고 참 쉽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따라가려고 하면 공간감을 인지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원기둥부터 뽑아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은 뭐 종이 형태로 봐라 이런 얘기는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종이를 뽑듯이 나오는데,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을 뽑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가위를 잡아놓고 1면, 2면, 3면, 4면으로 보면 이 친구가 어디서 튀어나왔을까를 보면서 보면 좋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1, 2, 3, 4 1, 2, 3, 4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시각적으로 좀 옆면에서 보이는 것들 무난하게 뽑아보자면 이렇게 사각형 4등분을 해가지고 1면에서 3가지 면으로 좀 분할시켜서 보고 이렇게 한 가닥씩 뽑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뭐 바람이 불던 뭐라든 아까 환경값이 좀 있으면 그 환경값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하면서 1번에 덩어리가 넘어가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넘어간다 라고 먼저 잡아보고, 이제 1번의 두 번째 면 이것도 같이 따라가서 끝에서는 어떻게 끝날지를 한번 정해봅니다. 여기서부터 뭐 1번의 넓은 면만 좀 잘 잡으면 되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1번 나와서 넘어와서, 또는 이제 이게 2번에 1번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얘도 바람에 부니까 이렇게 1번을 덮을 수도 있고, 1번과 2번에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은 덩어리가 뭐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머리카락을 그릴 때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하고 끝나는 지점을 항상 좀 찾아줘야 돼요. 근데 이걸 왜 하냐? 머리카락 그릴 때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머리카락, 특히 양갈래를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고. 근데 이거는 머리카락이 위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고, 이게 사실적이지 못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붙이면 이제 얼추 머리카락에 대한 느낌이 잡을 수 있는 거죠.
안쪽에서 머리카락 뽑아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머리카락 연장해주는 것까지는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갑자기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끝나고 막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양갈래 그릴 때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웃기잖아요, 양갈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대충 요거 하나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말고 한 번 더 그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와, 이걸 2번이나 그릴 수 있어, 2번이나 경험할 수 있다니 개이득이야. 뭐 따로따로 보는 습관을 가지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림을 안 그렸을 때 도저히 고점을 뚫을 수가 없었어요. 형태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점을 뚫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반대쪽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케치를 하는 거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인 이제 주름이랑 총 그리고 인체를 구성하는 거,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 양갈래 머리카락 구성할 때 좀 중요한 부분들 그거 체크해 본 거고요. 이 친구를 다음 시간에 뭐 채색을 진행을 하던 아니면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갖고 오던 준비를 해서 다시 또 방송을 키겠습니다. 그럼 다들 즐거운 저녁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